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한 계기로 읽게 된 책인데, 다 읽고 나서 정말 웬만한 자기계발서나 베스트셀러 책들 못지않게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느꼈던 책이에요.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배성기라는 분으로 이 책은 이제 그의 트럭 장사꾼으로서의 인생 스토리와 경험담, 그리고 장사의 노하우, 그리고 장사를 할 때 갖춰야 될 장사꾼으로서의 마인드 등을 그 내용을 담아낸 책이에요. 우선 이분이 어쩌다가 트럭 장사를 하게 된 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이분의 인생의 일대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자인 이제 배성기 씨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매일 공장으로 출근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시장에 똑같이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 배성기 씨도 물론 포함이지만 배성기 씨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학창 시절을 거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그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운 좋게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된 그의 회사 생활은 20대 중반까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가 거친 직장마다 매번 안정적인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이 자신의 체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회사에서 잘린다면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그는 결국에 다니던 회사마다 매번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총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세 군데의 회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세 군데의 회사에서 전부 다 일도 잘하고 능력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군데, 총 세 군데의 회사에서 세 번의 사표를 내고 나서 나는 이제 내 체질에 맞는 장사라는 걸 꼭 해봐야겠다. 그 저자가 생각하기에 장사라는 게 내 체질에 맞고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짐 하나로 이제 2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그때 이제 채소 가게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장사라는 거에 대해서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채소 가게에서 일하면서 몇 년간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익힌 그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직장인 이제 과일 가게로 직장을 옮기게 돼요. 그 채소 가게에서 일을 처음 익힌 후에 다른 과일 가게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 그 옮긴 과일 가게에서 이제 그동안에 쌓아온 장사의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매출로서 되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자네가 장사에 남다른 기질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자네가 가게를 직접 한다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자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게를 인수해 볼 생각은 없나? 라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언젠가 한 번쯤은 자신의 가게를 차려서 읽어보는 게 그 목표였던 그런 사람인지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이제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결국에 이 과일 가게를 인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 자신의 꿈에 그리던 자신의 명의로 된 가게를 이제 갖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참 인생에 굴곡이 없고 되게 비록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인생의 흐름이고 스토리인데, 여기서부터 이분의 안 좋은 일과 힘든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막상 가게 사장이 되고 보니까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약 그 강남에 있던 가게인지라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지출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월세,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구조인 걸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나서 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인수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때 설상가상으로 옆 건물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제 국가에서 정부 주도하에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온갖 흙먼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들마저도 발길을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직원으로 있을 때 그때 가게가 굉장히 잘 됐을 때에 비해서 본인이 가게를 직접 인수하고 사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 매출액이 10분의 1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완전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이제 상황까지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가게의 매출을 복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각종 은행과 금융권 등의 빚을 지게 되고 이걸 또 감당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결국에 사채업자들의 그 개인적인 빚까지 끌어다가 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악순환은 반복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이 이제 버틸 방법도 없이 그렇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결국에 그동안의 은행이나 금융권 그리고 혹은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다 끌어다 써서 모아놓은 돈에 대한 빚이 다 합쳐서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과일 가게도 처분하게 되고 그 과일 가게를 비롯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 집이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집마저 담보로 빼앗겨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이 저자의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앞이 캄캄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정말 이 끝을 모를 정말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런 이제 힘겹고 절망적인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는 결국에 가장이자 이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마지막까지 이제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다른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에 몰래 숨겨놓은 중고 트럭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채소나 과일을 이제 옮기거나 이제 운반할 때 쓰던 이제 중고 트럭이었는데 결국에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중고 트럭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와이프인 아내는 장사는 진짜 그만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이라도 하라면서 이제 그에게 잔소리도 하고 압박을 당연히 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생각했을 때 평범하게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서는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과 그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계속해서 붙어서 이제 불어나는 금액을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건 이건 감당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몸으로 직접 터득해서 겪고 이제 경험치를 쌓은 결국 돌고 돌아서 장사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진짜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던 거라던가 내 실수 같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몰래 그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놓았던 중고 트럭 그 한 대만 가지고 트럭 과일 장사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는 갖은 고생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되게 고단한 하루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장사가 안 되는 날은 당연히 더 많았을 것이고, 장사를 다 하지 못해서 팔지 못해서 남은 과일이나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이제 상하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슴 아픈 날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끝을 모를 만큼 계속되었으나, 진짜 여기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해보자는 각오로 그는 이제 장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안 빼고 무조건 출근해서 그 트럭 장사 하나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제 어둠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쫓아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조금씩 꾸준하게 빚을 갚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마침내 트럭 장사를 정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지 한 1년이 조금 넘긴 그 시점에 그 많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결국에 전부 다 갚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그 남은 금액의 빚을 송금하고 난 그날에 은행에서 송금을 마치고 나오면서 은행 앞에 주저앉아서 진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간절하고 힘든 그 삶의 나날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년간 계속해서 트럭 장사를 하게 되는데, 트럭 장사를 하면서 인생 2막을 맞이한 그에게 어느덧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자신과 같이 삶이 밑바닥까지 가라앉아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초보자에게 장사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자신과 같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에서 트럭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간절한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전문적인 지도하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만의 그 교육 시스템을 장착한 이름은 국가대표 과일촌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교육제죠. 예, 교육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멤버들이나 사원들을 모집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이분의 인생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렇게 책의 초반 부분까지 나오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책의 중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책을 직접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직접 밑바닥에서부터 몸으로 겪으며 배우고 터득한 장사의 노하우 그리고 장사꾼으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처음에 이 책의 책 제목이 사실 국가대표 이제 트럭 장사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장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내가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도 장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책을 굳이 봐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제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트럭 장사를 통해서 이분이 배우게 된 내용과 그 교훈들이 그리고 장사를 할 때 노하우, 장사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가 사실 이 장사와 판매라는 분야에만 한정돼서 쓰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르침으로서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손색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할 때만 이제 사용되고 통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